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수수께끼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파트너님, 예. 종목에 대한 힌트 좀 주시죠. 네,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잘생긴 배우 이름하고 조 땡땡인데 이름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대충 감 잡았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격 진료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AI를 하면 AI 시대가 들어오면 원격 진료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이 회사 이름 맞추는 그렇군요. 자, 이동근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실까요? 조 땡땡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 땡땡이니까 저는 땡뿔 생각나는데 땡뿔. 네. 땡벌 조시 아닌데? 조 땡땡 배우가 옛날에 땡뿔이라는 노래를 그렇죠. 영화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영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인성 정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동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실까요? 지금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쩌다 사장의 사장이 둘인데 한 명은 차태현 배우인데 그 친구를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반대편에 키 멀쩡한 친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원격 진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답과 동시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정답은 인성정보입니다. 네. 그러면 인성정보는 대한민국에서 AI가 발달하면 가장 이제 잘 될 회사, 대한민국의 원격 진료 회사를 인성정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보면 원격 진료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와서 기관들이 한 3일 연속 사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샀어요. 이렇게 샀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지금 원격 진료보다도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AI나 지금 이제 GPT가 반도체에 들어오게 되면 고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 고열을 발생이 되면 이걸 이제 공기 냉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액침 냉각 시스템으로 바꿔가는데 이 액침 냉각 시스템에 우리나라에 이제 3개 기업이 있는데 이제 K엔솔, 그다음에 GST 그리고 인성정보예요. 인성정보는 이제 자회사 아이넷뱅크라는 회사를 이제 100%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세계 2위의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전 판매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주가도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쭉 오르다가 이틀 연속 조정받았어요. 차트 잠깐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가격 부담이 별로 없는 이렇게 조정받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던 걸 조정받았는데 이걸 받아간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 흐름은 아직까지 메이저가 손을 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하단 라인을 3,500원 손절 라인 잡고 윗단을 6,000원까지 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해서 이동근 파트너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급등주인데요. 급등주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인정사정 없는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거래량이 지금 그 양봉거래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거든요. 음봉에서 이제 거래가 약간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량으로 매수했던 세력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급등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 나왔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김동엽 파트너는 종목 어떻게 좀 보실까요? 딴 거 말씀드릴 것 없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힌트 주신 것처럼 그냥 잘생겼습니다. 종목 자체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이동근 파트너님의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는 뭐 엄청 쉽습니다. 지금 바닥 거푸집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뭐 비공개적으로 뭐 러시아가 미국 쪽에 그 휴전에 대한 내용들을 타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이제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은 들지를 않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시세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바닥 거푸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채팅창에서는 지금 삽목 이렇게 또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예, 에스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나오는데, 김동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이 좀 떠오르실까요? 예, 저도 지금 떠오르는 게 딱 두 종목인데, 원래로 치면 거푸집 그러면 삽목 에스폼이 유명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굉장히 애정했던 종목인데 SY라는 종목, 그렇게 두 개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모양 보면 아직 뭐 어떤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이동우 대표님께서 갖고 나오신 거 보면 네. 조금 다른 종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김대복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실까요? 글쎄 뭐 지금 이제 그 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푸집 했기 때문에 그 SY하고 SY 스틸식인가? 예, 새롭게 성장한 종목. 스틸텍. 스틸텍이 뭐 떠오르는데, 둘 다 모양은 비슷한데 지금 현재 처음으로 양봉 냈는 스틸텍의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건 파트너님 정답과 동시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Y 스틸텍입니다. 이 SY 스틸텍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번 정치 일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소개해 드리는 거는 뒤에 이어지는 프로그램하고 연계된 종목군들이에요. 계속 거기에서 검색식에서 나와 있는 종목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딱히 오늘 여기를 이 종목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예, 거의 뭐 기계적으로 나온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바닥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 뭐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용을 보면 이제 건설 건자재 쪽 이런 쪽이니까 사실상 이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전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밟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는 상장되고 난 뒤에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언제 종전이 되고 휴전이 들어간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이고, 뭐 항구적으로 걔네들이 계속 싸우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국내 건설 경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를 않는 그런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제 3월 이후부터 해서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을 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설 건자재 업종들 같은 경우 저는 한번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오늘 이제 검색식에서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데, 잠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흐름에서 이런 건설 건자재나 이런 것들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다만 지난번에 보였다시피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 다음날 보니까 14%, 그 다음날 보니까 한 19%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양봉이 두 개가 나왔지만 사실상은 이제 양봉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약간 이제 첫 번째 기준 양봉이 나왔을 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정만 작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점대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눌림목을 공략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동엽 파트너님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 11월 중순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2월 중순 전까지는 약간 시간은 있긴 한데, 이제 3개월 보유수 물량에 대해서 좀 2월 중순쯤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산목 에스폼도 약간 비슷한 그림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됐든 또 사실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2달 동안 휴전한다는 또 협상도 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역적인 분쟁들이 좀 잦아들거나 이러면 모듈러 주택에 대한 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이디어를 좀 갖고 계신다고 하면 SY17텍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복 파트너님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 뭐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볼륨이 늘어나면서 거래가 볼륨이 늘어나면서 중요한 이평을 치고 들어올 자리가 원래 맥점이거든요. 사실은 뭐 전날보다 거래 대금이 1000% 이상 늘어났고 21선을 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오늘 가격대에서 중심 라인이 20일이 안 깨지면 시장 흐름은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에 있다. 그렇게 보면 1월 고점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엽 파트너의 종목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단답으로 힌트 드리겠는데 하나는 우주 헬스케어입니다. 우주 헬스케어. 예, 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두 번째 들으면 누구나 금방 맞출 수 있는 두 번째는 머드 축제입니다. 머드 축제다. 예. 아, 지금 김대복 파트너님께서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떠오르실까요? 그래서 이제 머드 축제 하니까 생각이 나요. 뭐 제가 피부가 원래 좋은데 네. 피부가 좋은데 요거 한번 발라보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요거 한번 발라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령 아닌가 싶어요. 보령이다. 네. 자, 지금 두 번째 힌트에서 확실하게 주신 것 같아서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동시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령 맞습니다. 예, 뭐 머드 축제하면 보령 머드 축제가 누구나 생각나실 텐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지금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릴리 항암제라든가 뭐 조현병 치료제, 또 비소 폐암 뭐 치료제 같은 것들에 대한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카나부라고 하는 어떤 약물에 대한 블록버스터 판권도 있어서 이게 작년에만 해도 매출이 한 1,400억 정도 나왔다. 그리고 그 HK 이노엔이 굉장히 블록버스터 약물로 밀고 있는 K캡에 대한 그 국내 판권을 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제약이었다가 이 동사가 획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외형적인 어떤 그 캐파의 상승이 굉장히 기대되는 올해 한 해고 매출 1조 정도 기대한다 이런 얘기이고요. 제가 우주 헬스케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이런 제약회사가 우주랑 무슨 상관이지 싶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 아마 2세인가 3세대는 지금 거의 대표 맡고 있는 분이 우주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뜬금없지만 회사 내에서 우주 이렇게 전문가도 굉장히 고액 연봉으로 모셔다 놓고 네네. 우주 헬스케어 시장에 뭐 일단 좀 개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이하지만 굉장히 좀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올해 연간 매출이 1조 한 8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한 700억 정도 찍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견조하게 매출과 뭐 이런 것들이 기대되면서 K캡의 판권을 인수한 걸로 통한 외형 성장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뭐 계속 한 달째 이상 기관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급도 좋고 아주 티는 안 나는데 계속 우상향 신고가 패턴을 계속 띄고 있는 종목이라 조금 위로 더 진행될 것 같다 조용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령. 저도 이제 뭐 보령 제약에서 이제 보령으로 사명이 좀 바뀌다 보니까 보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우리 김대복 파트너님은 보령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전형적으로 이제 회사가 실적과 그 이제 수급이 따라주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끊임없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뭐 급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이런 그 부담은 많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큰 관점에서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사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근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0원 선 언저리 그 정도 오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아까 이제 매출을 1조 정도 본다고 했는데 지금 시총이 한 8,600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 좀 잘 잡아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와 함께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일의 전략 부분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김동혁 파트너님부터 온라인 무료 특강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 마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4년도 올해 이제 1월 달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새로운 24년을 준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 3가지 정도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대복 파트너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8시부터 애플 비전 프로와 관련된 유망주 3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